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지천명은 하늘의 명을 알게 된다는 나이, 바로 50세를 의미하지만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은 바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뜻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노후를 위한 준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연금 보험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경험 생명표의 개정으로 바로 지금 준비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하니까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 확실하게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퓨처 30 플러스 뉴 퍼펙트 통합 보장 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함께 하시다가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전화가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메시지로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똑똑한 연금 준비 도와드릴게요. 맹충호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래 사는 것만큼 관심이 많은 것은 어떻게 오래 살 것이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돈으로 그리고 조금 더 풍요롭게 삶을 영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요. 같은 돈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자, 왜 이렇게 경험 생명표를 이야기하는지 신문기사를 봤더니요. 이미 작년부터 많은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경험 생명표는 직업이나 또는 성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중에서 사망이 언제까지 하느냐라는 기간 이것을 설정을 해서요. 통계를 냅니다. 이 통계에 의해서 얼마의 보험료가 필요한지 얼마의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활자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산출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보장성 보험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연금 지급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출은 늘어가는데 오히려 노후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수입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왕이면요. 지금 뭔가를 준비할 때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험 생명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추출해 봤는데요. 과거부터 한번 볼까요? 2000년도 이전에 보면요. 80세, 여성이 80세 그때 도달했었습니다. 과거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니까요. 남성은 여전히 80세가 안 됐고 여성은 85세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9차 경험 생명표를 보니까요. 남성이 83.5세, 여성이 88.5세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준비해야 되는 우리 세대는 결국에는 지금 100세 시대가 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년만 지나면 90세가 분명히 넘어갈 것 같고요. 한 20년만 지나도 100세에 거의 도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험생명표에 의해서 보험료 우리가 내고 그 다음에 보험금으로 받는 연금 한번 산출을 해봤더니요. 5% 수익으로 해서 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익을 받는 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왜 5%를 투자를 했냐면요. 2000년도 이전 수익률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0년도 이전의 수익률은요, 6%가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10년 전으로 보면요, 이 이전의 수익률도 거의 4%대에 육박했었습니다. 자, 평균으로 봐서 5%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랬더니 과거에 5억을 투자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연 3,500만 원. 10년 전만 해도 3,1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은 8차 경험 생연표를 적용한 것으로만 해도 2,400만 원, 약 1,000만 원 가까이가 줄었는데요. 이때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까지 받는 것을 적용만 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가 이미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5%의 수익률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수익률은 어떤가요?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고연령층 65세 이상으로 연금 수령을 얼마나 하는지도 확인을 해봤더니요. 실제로 보니까요. 50만 원 미만으로 봤을 때 남성 같은 경우에는 63% 정도가 50만 원 밑으로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가 지금 50만 원 밑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떠신가요? 내 미래가 지금 어느 곳의 구간에 해당이 되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 생활할 수 있는 연금의 수령액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뭔가를 준비한다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액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의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도 제가 잠깐 해봤는데요. 30세, 40세, 50대 기간별로 제가 한번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월 3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치 기간을 통해서 65세 되는 시점에 연금을 개시하는 것으로 봤더니요. 투자 금액 3,600만 원에서 받는 금액은 각각 별도로 차이가 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 난 것을 100세까지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받는 거죠. 35년 동안. 그러면 1억 6천만 원.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차이를 줄일 수만 있다라면, 그래서 50대이지만 내가 연금액을 조금 더 늘릴 수만 있다라면 수익률 퍼센트는 늘어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받는 연금액은 점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막연하신가요?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이야기할 텐데요. 앞서서 했던 이야기들의 종합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금 많이 받는 방법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기간으로 투자를 오랫동안 하거나 아니면 장기간 투자를 한다라면 조금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자, 수익이 나는 또 하나의 목표는 수익률입니다. 내가 몇 %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뀌겠죠. 그 이유는요. 동일한 기간에 내가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에 투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에서 6% 수익이 나는 것, 또 동일한 조건에서 8% 수익이 나는 것은 내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어느 구간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출발은 같았었고요. 동일한 기간 동안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에 따라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언제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수익률 몇 %인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간을 설정을 할 때는요. 그래서 시작 시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시작 시점이 지금 이 구간에 있다면
조금 더 전에 준비하신 분이 있다라면 분명히 저보다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불가능하겠죠. 방법은요. 미루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보다는 분명히 오늘이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는 똑같이 했고요. 연금을 받는 금액은 동일하다라고 봤을 때, 자, 방법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텐데요. 이 방법은요, 연금을 개시하는데 또 조건이 생겼습니다. 연금 개시하는 연령대, 내가 언제 연금을 개시하냐에 따라서 연금을 받는 금액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시점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과 내가 70세 시점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연금액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기간이 조금 더 짧다라면 연금을 개시하는 기간을 뒤로 조금이라도 미뤄서 연금 수령액을 늘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연금 수령하면서 또 하나의 방법은요. 바로 연금을 개시하면서도 이왕이면 투자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연금을 개시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공시율로 확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기억하셨나요? 첫 번째는 지금, 두 번째는 오랫동안, 세 번째는 수익률, 네 번째는 연금 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연금을 개시할 때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도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평균적으로 65세 시점에 연금 개시를 많이 하십니다. 이때 보면 동일한 조건으로 봤을 때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5.4%를 적용하게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4.7%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연령으로 개시를 제가 조금 더 늦추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70세 시점에 만약에 연금을 개시했다라고 하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6.15%.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은 6.15%, 여성 같은 경우는 5.4%. 동일한 금액으로 연금을 개시했는데도 수령하는 금액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한 번 더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 65세 개시하고 싶은데 70세에 개시하면 5년이라는 터울이 생겨서 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해서요. 연금에서도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필요한 생활비가 있다면 중도 인출을 해서 생활을 하시고 연금 개시 연령만 70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 당뇨 유병자, 고혈압 유병자라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동일한 조건의 연금을 개시를 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그런데 만약에 연금을 개시한 시점에 내가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다면 지급 금액을 조금 더 늘려주는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오히려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페이지로 제가 정리할 텐데요. 연금을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얼마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자, 내가 연금을 투자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이유가요. 바로 예상 수익률 때문입니다. 만약에 확정금리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예상 수익률, 기대금리가 얼마나 될까요? 자, 내가 투자하는 것을 점검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아직 하지 못했다면 잘 알아보시고 내일이 아닌 오늘이 가장 빠른 시기인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맹충호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고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확실하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는 4월에는 경험생명표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보다 연금보험 준비 좀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지금 유리할 때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노후 설계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이미 준비해 놓으신 보험에 대한 점검과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도 지금부터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네,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성군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져와 주신 증권이요, 이름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떤 증권일까요? 네, 이게 생명보험의 그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인데 예. 여기에 여러 가지 특약들을 해서 여기 말 그대로 통합보험으로 해서 가입하신 내용입니다. 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오늘은 이분이 나이는 85년생이고요. 그다음에 그 생명보험사에 통합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신 보험인데요. 특약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미에 이분도 지금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예. 가능하면 종신보험을 좀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제가 팁을 좀 말미에 좀 드리겠습니다. 좀 귀 기울여 드려봐야겠네요. 네. 예. 그러면 이분에 대한 이제 증권을 하나씩 보면은요, 일단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길죠. LCD 퓨처 30, 네. 뉴 퍼펙트 통합 보장보험.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뭔가 다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이것저것 느낌. 들어가 퍼펙트니까 완벽하고, 예. 통합이니까 여러 가지로 또 보장이 된다는 어떠한 과연 그럴지는 한번 제가 특약 내용을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계약한 날짜는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보험료는 12만 6천 원을 내십니다. 이분은 85년생 여성분으로 계약자 피보험자는 잘 돼 있고요. 수익자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항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지금 만기시나 장애시는 잘 돼 있지만 사망 시에는 그냥 상속인으로 돼 있으시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망 시 그냥 상속인으로 그냥 지정하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분이라든가 일단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예. 상속인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상속인으로 해놨을 경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망 시에 대한 내용은 좀 지정을 해주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 밑에 특별 조건부 인수 대상 부담보 부위 이렇게 면책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측 발목 아래 1년간 부담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예전에 다치신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년간 부담보 정도가 됐다면 아마 상해로 좀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한 1년간 부담보를 잡았는데 여기에서 이 1년간 부담보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것 때문에 이분은 아마 그 건강체 할인을 못 받았을 거예요. 이 보험료 12만 6,760원에 만약에 이것이 아니랬으면 혹시 뭐 BMI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 건강체 신청하면 현재 있는 보험료에서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측 발목 아래 1년간 가입 당시에 2009년도니까 벌써 1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것들은 다 해소가 됐고 건강하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건강체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소급을 해서 다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건강체 할인이 뭔가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BMI 지수에서 몸무게, 예. 또 몸무게하고 키 뭐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 그 지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BMI 지수라고 하고요. 또 현재 상태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 건강체를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도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험회사마다 약간 다른데 한 3%에서 한 5% 정도 할인이 되니까 지금 한 10여 년간 내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한 몇백만 원의 돈이 할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특약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담보 내용을 보면 주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특약들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전부 다 볼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보험에 보면은요. 주보험은 6천만 원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6천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험료가 88,800원이 돼 있어요. 아까 그 처음에 그 보험료가 한 12만 한 7천 원 정도 되는데 88,000원이 주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3분의 2가 사망을 하시면 그 나오는 건데 이분이 지금 여성분이고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굉장히 좀 과다하게 잡힌 것을 보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먼저 제가 한 화두를 던지고요. 그러면 주보험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망을 하시면 여기에 보면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장기 요양 상태에 해당하는 뉴 리빙케어 보험금이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랑 발생하지 않았을 때랑 약간 다른데요. 만약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6천만 원이 다 나가는데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의 50%만 나가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자, 이거를 보면 저희가 그 밑에를 보면 뉴 리빙케어 보험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을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는 기본보험이 50%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제목을 보시면 CI란 말이 전혀 없으시죠? 없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이 보험이 CI 보험이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CI 보험을 보면은요, 항상 제목을 보고 그 상품명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이 보험을 이게 바로 CI 보험이라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고 50%형이라는 걸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그 특약들 중에서 이제 이름이라든가 좀 특이한 내용이 있는 것들 잘 보면 여기 지금 트리플 특약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나운서님, 이 트리플 특약이라는 건 뭘 것 같아요? 3가지 종류의 혜택을 주는 그런 좋은 특약이 아닐까요? 그렇죠. 좋은 건데 트리플인데, 근데 보험료가 4,100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앞에는 그냥 트리플 그냥 특약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안에 들어가니까 트리플 재해보장 특약으로 돼 있습니다. 재해라는 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재해 중에서도 만약에 첫 번째로 비행기나 선박, 열차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시면 1억 5천이 나가고요. 만약에 그걸 말고 만약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1억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이외에 나머지 재해로 나간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눴다고 해서 트리플 그 특약이라는 어떠한 이름을 붙였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 재해 사망일 경우 어떻게 사망하느냐에 따라서 좀 나가는 그 금액이 좀 달라진다는 거를 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다음에 보시면 또 어차피 우리가 재해를 봤으니까 재해 치료 특약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재해 특약을 보면
재해로 인해서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을 남겨 있을 때는 만약에 현저한 추상일 때는 300만 원, 또 추상일 경우는 200만 원이 나가는 거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나운서님들 현저한 추상과 추상의 내용은 좀 아시죠? 네, 현저한 추상 정도면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말이 뭐 현저하니까 뭐 예. 굉장히 심각하겠죠. 이거를 이제 그 좀 정의를 내려보면은요. 예. 현저한 추상 같은 경우는 그 두부나 안면부에 그 10cm 이상에 대한 그 상처가 있거나 예. 직경 5cm 이상의 깊이가 돼서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로 해서 그것들이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현저한 추상이고요. 예. 10cm 미만이나 직경을 2cm, 5cm 미만 이럴 경우에는 그 상처는 이제 추상으로 보거든요. 예. 사실은 그 이것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새 그 현대인들은 어떤 그 외관 쪽에 대한 어떠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재해로 인한 골절이 당할 때는 30만 원이 나간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요, 지금 특정 입원 특약을 보실 텐데 그 밑에 특정 입원 특약이랑 신입원 특약 또 신의료 특약이 다른 거는 다 20년 남인데 이게 3년 갱신으로 돼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좀 캐션 마크를 좀 드리고요. 이분이 또 현재 나이가 지금 33살입니다. 예. 그러면 80세 만기라면 80세까지 계속해서 오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 중에서도 특정 입원 특약, 신입원 특약, 지금 신의료원 특약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거 같은 그 보험료만 보더라도 11,880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캐션 마크로 드리고요. 특정 입원 특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암 또는 4대 성인병 집적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하시면 3일 초과당 1일당 10만 원씩 나가는 어떤 그런 그 입원 특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소외감,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 경계성 저항, 상피내암 이런 거로 나가면 4만 원씩 나가는 그런 그 입원 특약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앞에 이제 그래서 이제 특정을 붙여지지 않았느냐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신입원 특약을 보시면 여기에 질병 또는 재해로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만약에 입원하실 경우에는 그 하루당 입원 시 18,000원이 나가는데요. 예. 대개 보면 그 생명보험사가 첫째 날부터 나가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예. 첫째 날부터 나가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아쉬운 거는 이제 18,000원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살펴보고 드리고요. 제가 일단 그 특약을 많은 거는 이제 살펴보기 너무 힘들어서 일단 중요한 내용은 살펴봤으니까요. 일단 그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체 할인을 통해서요. 일단 보험료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 방송이 끝나시면 바로 그 신청을 하셔서 그 건강체 할인을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보시지만 여기 지금 80세 특약이 거의 다 80세 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일단 100세 만기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그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그 암 진단비라든가 어쨌든 중대한 뇌졸중이라든가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이런 CI에 대한 해당되는 거는 보장이 됐고 예. 또 어쨌든 CI는 암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들은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2대 질환 또 뇌졸중이라든가 급성심근경색 조금 더 범위를 크게 들어가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한 보장 내용이 너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그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종신보험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할 때 그 어떻게 가입을 어떤 식을 좀 고려를 하면 조금 더 유리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하나의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맹충호 전문가님께서 그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연금을 가입을 하실 때도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신보험도 요새는 추세가 변액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그 25개의 생명보험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은 상당히 많은 상품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이렇게 큰 거 몇 가지만 좀 설명해드리면, 제가 오늘 일단은 조건을 똑같이 했습니다. 가입 조건 40세 남자고요. 20년 납 사망 1억 원에 가입을 할 때요. 변액정신의 수익률 예. 3.75%를 가정을 할 때 5개 회사를 한번 봤습니다. 아나운서님 보시면은요. 5개 회사 중에서 보험료가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A사 같은 경우는 25만 원인데 C사 같은 경우는 23만 6천 원이에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면 일단 보험료 수준만 보신다라고 하면 아나운서님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저렴한 C사를 선택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가 싼 거가 굉장히 좋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더 들어가게 되면 일단 우리가 그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사망을 하다거나 어떤 보장성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그런 보장성에 대한 니즈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40대 남자가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사망에 대한 니즈가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 남아있는 적립금을 내가 좀 활용할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환급금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지환급을 한번 보세요. 해지환급률이 20년 때 가장 그 A사 같은 경우는 25만 원 가장 비싼데요. 94%가 정도 되고요. C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가장 싼데 88%가 돼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보험회사의 사업비입니다. 자, A사는 25만 원을 냈지만 사업비를 C사보다 사업비를 훨씬 더 적게 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수익률, 똑같은 기간이 됐는데도 보험료는 처음에 비쌌지만 환급률은, 해지 환급률은 훨씬 더 높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당장의 보험료만 보고 선택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심 가입 설계서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가입 설계서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 환급률을 반드시 비교를 하시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변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펀드 구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펀드가 예를 들어서 채권을 많은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그 수익률을 그래도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한정이 있고, 그것이 수익률이 그 한정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해지환급률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아까 25만 원을 똑같이 한데 A사 같은 경우는 채권 펀드 비중이 30%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C사 같은 경우는 23만 6천 원인데 채권 펀드가 50%입니다. 또 그 심한 경우는 B사 같은 경우는 채권 펀드가 70%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채권 펀드가 많음으로써 우리가 그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여기 3.75%로 예상을 했지만 이거 이상으로는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채권 펀드 비중을 좀 적게 하고 또 그 주식 펀드 그 수가 좀 많은 그 회사를 선택하는 게 그 본인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A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25만 원으로 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환급률 같은 경우는 타 회사에서도 그 해지환급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채권 펀드 비중이 30%밖에 안 돼요. 주식 펀드 수가 라인업이 또 8개에서 16개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젊은 나이일 경우는 좀 공격형으로 펀드를 좀 구성을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해지를 하셔서 그 사망보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리즈가 없을 때 실질적인 해지 환급금을 이용해서 나의 그 노후 연금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이럴 경우에는 이 상태로만 본다면 A사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 또 환급률, 또 채권이라든가 펀드 이렇게 전부 다 따져서 가장 최대 공약수를 찾으신다면 종신보험을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좀 가입할 수 있는 팁이 아닐까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김성군 전문가와 함께 S사의 퓨처 30플러스 뉴 퍼펙트 통합 보장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종신보험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팁도 좀 살펴봐 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받아본 증권은 미혼이신 여성분께서 준비해 놓으신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자, 건강체 할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줄여볼
있는 팁도 알려주셨고요. 2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보완과 만기에 대한 그런 보완이 필요했던 증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을 좀 가지고 계시다면 저에게 이렇게 증권을 보내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전화 연결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최근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증권을 확인해보니 갱신이 너무 많이 되어서 놀랐어요. 예, 그동안 보험료가 몇 번 오르긴 했는데 크게 오르질 않아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2만 원이 넘게 올라서 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준비해놓은 보험이 막상 보험료가 오르니까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42세요. 42이요. 아, 40대 초반이시고요. 네. 자, 혹시 뭐 결혼은 하신 상태인 건가요? 예, 아니요. 아, 그런데 지금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셔서 혹시 네.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 예, 그 당시에는 좀 그랬었는데 예. 좀 계속 오르니까 부담도 좀 되고. 알겠습니다. 혹시 네. 아프시거나 우려되는 병력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특별하게 아픈 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김경화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40대 초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삼성생명에서 2건 준비해 주셨는데요. 스페셜 유니버셜 종신보험 그리고 퍼펙트 통합보험 준비를 해주셨고요. 2가지 증권 모두 80세 만기로 보입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22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갱신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미혼인 여성이라고 합니다. 종신보험이 특히나 좀 많이 올라서 이에 대한 부담 느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김경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증권 보내주신 거 제가 잘 분석을 해봤고요. 네. 아까 사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갱신되는 올해 지금 갱신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갱신되는 금액이 갑자기 늘어나서 걱정이 네. 되신 것 같은데 먼저 그 보내주신 증권 첫 번째 2개 보내주셨는데 먼저 지금 설명드릴 거는 스페셜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에요. 요거 이제 네. 증권 보시면서 제 설명을 같이 들으시면 좋거든요. 네. 요게 주계약은 그 네. 종신까지 가지고 가는데 네. 밑에 보장받는 특약들이 다 네. 80세가 만기세요. 예. 네. 예. 그리고 이 특약들 보니까 분포도를 보니까 한 70% 정도가 보장받는 부분의 70% 정도가 다 3년마다 갱신이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거 2007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갱신을 벌써 지금 올해 아마 4회째 갱신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예. 네. 그 전에는 30대였기 때문에 아마 이 네. 갱신되는 금액이 정말 미미했을 거예요. 뭐 몇백 원 네. 아니면 몇천 원. 요렇게 네. 갱신돼서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제 40대 초반이 되시니까 위험률이 네. 조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3년마다 갱신되는 이런 모든 특약들이 보험료가 네. 갑자기 한꺼번에 같이 오른 거지. 그래서 네. 보험료가 보험료가 이번에 많이 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오른 내용은 그래서 이유가 그 부분 네.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이 네. 보장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 드릴게요. 네. 주보험이 1억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네. 그리고 신정기 특약이라 해서 특약을 밑에 5천만 원 있는데 요 네. 2개가 모두 다 일반 사망 담보예요. 네. 뭐 어디가 아파서 예. 만약에 뭐 CI 보험처럼 차라리 종신보험의 목적을 가지고 가지만 뭐 큰 네. 질병이 걸렸을 때 미리 선지급하는 이런 CI 기능도 전혀 없는 정말 100% 그냥 사망 시에만 받으실 수 있는 예. 이런 네. 담보를 1억 5천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네. 1억 5천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냐면 이게 지금 이 보험료 총 합한 금액이 17만 8,350원인데 이 2가지 담보만 금액이 13만 4,150원이에요. 내는 보험료의
70%, 75% 정도 되더라고요. 75% 이상이 네. 다 사망담보로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보장을 받으시게 되니까 다 3년마다 갱신으로 보장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험료는 3년마다 오를 거고 앞으로 네. 또 지금 19년에 올랐으니까 앞으로 네. 3년 후에는 보험료가 또 오를 텐데 네. 그때는 위험률이 더 높아지니까 지금은 2만 원밖에 안 올랐지만 네. 차후에 3년 후에는 더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게 네. 지금 저도 증권을 보면서 걱정이 되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님 걱정이. 그래서 네. 보장 내용도 지금 일반 사망만 1억 5천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서 네. 5천도 종신토록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70세가 만기세요. 그래서 70세 이전에 사망을 해야 1억 5천이 나오고 70세 이후에 사망하면 1억밖에 안 나와요. 예.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2세 여성분이신데 아직 네. 미혼이시고 네. 지금 만약에 큰일이 발생해서 이 사망보험금이 나가게 되면 네.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뭐 부모님 정도 되시겠죠. 형제 자매나. 근데 네. 그것보다 우리 시청자님은 살아있을 네. 때 보장받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이유가 왜냐면 여기 보장 내용을 봐도 보장 내용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이게 보장 내용 보면 암 진단비 2천만 원 있으시고요. 예. 암 치료비 특약이라 해서 3천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생명 쪽에서는 뭐 한 구자, 두 구자 이렇게 구자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세 구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암 치료비 특약은 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에 의해서 입원을 하셨을 때 입원비가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 나가시는데 요것도 네. 3일초가 4일째부터 요렇게 받으시는 거 있고 특정 진단 특약 요거는 앞에 뭐 특정 아니면 CI 아니면 뭐 18대 20대 이렇게 정해 있는 거는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돼야 진단 자금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범위가 네. 좁다는 거예요. 넓지가 않고. 그래서 요 특정 진단 특약은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에 걸리면 각각 진단 자금 3천만 원씩 준다. 이런 의미인데 요것도 80세가 만기라는 거죠. 3년마다 갱신에다. 뭐 이렇게 뭐 입원 특약도 3년 갱신, 특정 입원 네. 특약 요것도 특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특정 수술 특약 요것도 특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범위가 좀 좁다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범위 넓은 특약들이 많잖아요. 질병도 그냥 뭐 질병 수술비, 뭐 60대 질병 수술비 아니면은 뭐 네. 허혈성 심장 수술비, 심혈관 네. 질병 수술비 범위 넓은 특약들이 요즘은 많이 생겼는데 예전에 보험 가입하실 때는 이렇게 네. 꼭 뭔가를 콕 집어서 여기에 꼭 맞아야 내가 진단자금을 주겠다. 이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꼭 걸어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종신보험은. 우리 네. 시청자님이 지금 42세 여성분이신데 이 보험을 꼭 유지를 계속 잘 할지 해야 할지 이런 거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퍼펙트 통합보험 요거 보면 네. 요거는 이제 실손을 가입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보험 1,000만 원에 요것도 정기특약 2천만 원 넣어가지고 뭐 저기 봐 입원 종합특약 5천에 통원 종합특약 실손 30만 원 요렇게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정기특약은 요것도 사망 2천만 원인데 60세 만기세요. 60세 안에 예. 사망을 하시면 2천만 원 사망보험금 네. 나가고 60세 이후가 되면 없어지는 특약이에요. 네. 그리고 주보험 1,000만 원은 80세까지 살아계시면 행복 축하금이라고 해서 본인이 우리 시청자님이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100%를 다시 돌려받으 요거는 주계약 보험료 돌려받으실 80세 때 돌려받으시면서 실손보험은 계속 유지하시면서 요거 3년마다 네. 갱신 실손이거든요. 여기 실손보험은 네. 같이 가져가시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가지 보험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스페셜 유니버셜 종신보험 요거는 아직도 보험료 납입 기간이 아직도 19년 남았거든요. 예. 아직도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퍼펙트 통합보험 요거는 정기특약을 정리할 수 있으면 요거 정리를 해서 같이 가져가시면 요거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네. 보험을 가입 목적을 어느 네. 쪽에다 두셨는지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42세 여성분인데 아직 미혼이시고 그런데 사망보험금만 너무 많이 가져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상품을 한번 선별을 해봤는데 손해보험 속에 네. 20년 납으로 20년만 내면 오르지도 않아요. 20년 동안 네. 안 오르는 금액으로 20년만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으시는 걸로. 예. 네. 그렇게 해서 뭐 암진단금 3천에 소외감도 요즘은 2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 그리고 범위 굉장히 넓죠. 그다음에 뇌혈관 진단비랑 뇌혈관이랑 심혈관 수술비도 포함해서 뭐 40대 질병 수술비, 골절비 요런 지금 화면에 다 이 보장 내용을 띄울 수가 없을 만큼 다양한 담보들을 많이 준비하셔도 보험료 12만 원 가능하세요. 제가 요거 해보니까 12만 원 정도면 우리 시청자님 나이에 가능하시거든요. 요렇게 준비하시면 제가 지금 이 시청자님 증권 받고 포인트를 제가 준비한 포인트를 딱 알려드리자면 뭐냐면 갱신을 모두 다 비갱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올라가는 부담 전혀 없게 이렇게 준비하시고 보장기간 80세 만기였잖아요. 사망보장만 종신이고 보장받는 거 80세 만기니까 이 보장기간도 100세까지 연장시켜 드릴 거예요. 지금 평균 수명이 여성분은 88.5세예요. 네. 평균 수명이 88.5세인데 보장기간이 80세이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보장기간도 100세까지 연장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사망보장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서 사망보장보다는 생존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아주 폭넓고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납입보험료 절감 효과도 많이 나타날 거고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우리 시청자님이 보험료 오르는 거 걱정 없이 보장은 든든하게 받으시면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예, 보험료가 부담이라고 하셔서 좀 목소리에 걱정이 많이 묻어 계셨는데 예,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은요. 미혼 여성이신 시청자분이 유지를 하시기에는 보장도 별로고 앞으로 보험료도 갱신되는 걸 생각하면은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고요. 퍼펙트 통합보험 실비 위주로 가져가시고 비갱신형으로 이 생존 담보 위주로 좀 준비를 해드렸어요. 네, 보험료도 줄어들었는데 만족하시죠? 예. 예,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생기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한데요.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339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2017년에 변액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져 걱정입니다.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자, 김성군 전문가님, 금리가 낮아서 변액연금 상품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단기간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10년, 20년, 뭐 길으면 3, 40년 후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려고 가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참고로 1998년도 우리나라 IMF가 있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300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의 한 20년이 지난 지금 오늘 한 2100에서 2200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8배가량이 뛰었어요. 이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큰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변액연금 같은 경우, 변액보험 같은 경우
그 2003년서부터 2015년도까지 그 수익률을 한번 봤더니 평균 수익률이 한 8%가 됩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물론 원금이랑 포함이 되겠지만 그 시간이 가면은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차라리 이 시점에 추가 납입을 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떨어지면,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질 때 추가 납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게 뭐냐? 추가 납입하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좌수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좌수를 확보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10년, 20년, 즉 내가 연금 수령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을 해서 그 판매하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여유가 되신다면 오히려 추가 납입을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변액연금보험의 평균 수익률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추가 납입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주세요.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53-2666번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29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보험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